그날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얼마나 늘어졌는지 몰라요.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미 늦었어. 제출만 하면 끝인데 왜 이래? 남편이 원한 이혼이었지만 저는 원하지 않던 이혼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밀어내기만 했죠. 결국 남편의 냉랭한 태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수락했을 때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할 거야. 이혼이라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은 옳은 선택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엔 두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법원 앞까지 갔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 더 애원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 생각해야지.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아니, 그냥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야. 그럼 우리 애들은? 미안해. 지금은 내 몫만 감당하기에도 벅차. 그러면서 결국 저를 끌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오는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됐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쌩하니 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위장 이혼이겠지. 그러면서 남편을 기다려도 봤어요. 남편에게 언제든 돌아오라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은 없었죠. 그때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나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살던 집도 팔아서 작은 빌라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죠. 남편은 그 상황을 못 견뎌 했어요. 자신으로 인해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하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 이대로 버티면 빚쟁이들이 당신까지 괴롭힐 거야. 여보, 우리 집 처분해서 급한 빚은 갚았잖아. 남은 빚이 더 많아. 이혼하고 내가 혼자 감당할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혹시 무슨 핑계 대는 거 아니냐고,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까지 몰아세웠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피해망상까지 생겼어요. 남편이 자고 있으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걸린 적도 있어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설마 나한테 진짜 다른 여자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솔직히 그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혼하자는 게 이해가 안 돼. 부부라면, 가족이라면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있는다고 힘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같이 돈 벌게. 이혼하면 당신이 돈을 벌긴 해야 할 거야. 내가 당장은 양육비를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주겠다고? 줄 수 있으면 주지, 당연히.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인 거야? 내가 농담이라도 했다고 생각해? 아니겠지. 이혼을 농담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진심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어요. 진심이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당신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해? 미안해. 남편은 그 이상의 대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대화가 되질 않았죠. 그렇게 이혼까지 질릴 만큼 싸웠어요. 그럼에도 저는 같이 이겨내자는 쪽이었고
남편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맞섰죠. 결국 이 남자는 나랑 안 살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애들 둘을 데리고 생계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대로 이혼으로 더 이상 빚은 우리 몫이 아닌 게 됐으니 애들 둘 먹여 살리는 데만 신경 쓰면 되긴 했어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신없이 애들 둘을 먹여 살리다가도 조용해진 집안에서 혼자 눈을 뜨고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났어요. 어디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빚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나, 걱정이 앞서다가도 불쑥 어쩌면 다른 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연락 한 번 없을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물론 이혼하러 법원으로 가는 길 남편이 미리 말하긴 했어요. 이혼하고 나면 연락 안 할 거야. 저는 발끈해서 뭐라고 했죠. 빚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며. 근데 왜 연락을 안 해? 빚쟁이들이 알고 당신이랑 애들 찾아가면 안 되잖아. 행여나 찾아오더라도 내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산다고 해. 이혼하고 나면 바로 번호 바꿀 거니까. 당신 진짜 왜 이래? 아무리 이혼해도 애들은 한 번씩 봐야 할 거 아니야. 빚쟁이들이 미행도 붙였어. 지금 사는 집도 한번 옮겨. 그래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남편은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게 굴었고 집도 옮겼어요. 그 사람은 휴대폰 번호를 바꾼다고 했지만 제 번호는 바꾸지 않았죠. 행여나 남편 마음이 변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고 바랐던 저의 바람은 모두 물거품이 됐죠. 그 사이 저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처음엔 아빠만 찾던 우리 애들도 점차 아빠를 찾지 않기 시작했죠. 혹시 몰라 남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봐도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친구 한 명이 다시 연락을 해온 적이 있어요. 재수 씨, 이혼한 지 3년 됐다고 하셨죠? 네.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다시 전화해서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그 친구가 망설이다가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재수 씨 연락받고 제가 수소문을 더해봤는데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이제 그게 확실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부유해 보이는 여자랑 배를 타는 것 같았다나 뭐라나. 배를 타다니요. 그게 어디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배 타는 걸 봤대요. 설마요. 그냥 닮은 사람 아니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봤는데 돌아보더라요. 그 말에 가슴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분명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빚 때문에 이혼한 것과 여자가 있어서 이혼한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때부터는 남편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더라고요. 역시 여자의 촉이 맞았구나. 다른 여자가 있어서 처자식을 버렸구나 싶었죠. 마음 같아선 남편이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애들 둘 키우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에 온갖 일을 해도 모을 돈이 없었어요. 쓰기에도 부족한데 모을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매달 월세 나가지 애들은 늘 필요한 것뿐이지. 제 양말에 구멍이 난 걸 보고도 꿰맬 시간도 없었어요. 사서 신는 건 꿈도 못 꿨고요. 제가 하도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니까 우리 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양말 다른 거 신으면 안 돼? 발가락이 너무 불쌍해. 어린 딸의 말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딸 눈에는 내 뻥 뚫린 양말보다 그 양말을 비집고 나와 추운 제 발가락이 더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엔 애들 재워놓고 양말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얼른 꿰매고 자자 했는데 구멍 안 난 양말이 한 켤레도 없는 겁니다. 설마 싶어서 양말 서랍을 다 찾아봤는데 정말 멀쩡한 양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꿰매고 잤어요. 그러나 한 번 뚫린 양말은 얼마 못 가 또 뚫리더라고요. 그냥 버릴까도 했는데 버리다 보면 또 사야 하잖아요. 내 양말에 쓰는 돈이 왜 그렇게 아깝고 엄두가 안 나던지. 그게 우리 애들 속상하게 한다는 생각은 또 잊은 채 그냥 뚫린 양말 신고 사방팔방을 다니며 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집에 갔더니 큰애인 아들이 제 여동생까지 챙겨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 차려 먹고 동생도 챙기고 우리 아들이 참 기특하다 싶던 그때였죠. 거실 한쪽에 선물 상자랑 편지가 놓여 있는 겁니다. 저게 뭐지? 전기세 아까워서 불도 한쪽만 키워둔 상태라 집안이 어두웠거든요. 가까이서 보니 애들이 저에게 쓴 편지더라고요. 엄마,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동적이긴 한데 갑자기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5월 8일 어버이날이더라고요. 놀라서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양말이 있지 뭐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눈만 깜빡였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애들 쓰라고 용돈을 조금씩 줬는데 그것도 정말 조금이었거든요. 그 용돈을 모아서 제 양말을 산 거예요. 내 양말 사는 건 아까워서 10원 한 장도 못 쓰던 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내 자식들이지만 너무 기특한 겁니다.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신어. 그래도 제가 내일 아침에도 구멍난 양말을 신으면 애들이 서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애들 보라는 듯이 새 양말을 신었더니 애들이 뛸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양말 좋아? 그럼 우리 아들 딸이 사준 건데 당연히 좋지. 엄마, 이제 발가락이 안 춥겠다. 그래, 우리 딸이랑 아들 덕분에 엄마 발가락이 안 춥겠다. 애들 앞에서는 야무지게 새 양말을 신은 뒤 나와서는 바로 구멍난 양말로 갈아 신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워서 그거 신고는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애들 보는 데서만 신어야지 생각하며 식당으로 가던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런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요즘 스팸이니 뭐니 이상한 전화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잘못 받았구나 싶어서 바로 끊으려던 그때였어요. 여보. 처음엔 정말 스팸 전화인가 싶더라고요. 누구세요? 여보. 나야. 내가 누군데요? 나한테 여보라고 부를 사람 없는데요. 하도 목소리까지 똑같이 따라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째 되는 애였어요. 그렇게 기다릴 땐 연락 한 번 없던 남편이 갑자기 연락할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때였죠. 나야. 당신 전 남편. 애들 아빠. 말도 안 돼. 사기치는 거죠. 그 사람은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어요. 오랜만이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전 남편의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5년 만에 전화해서는 오랜만이라니 참 팔자 좋다 싶더라고요. 돈 많아 보이는 여자랑 배를 탔다더니 이제 그 여자랑 사는 것도 실증이 나서 선심 쓰듯 전처에게 연락 한 번 했나 싶기도 했고요. 애들은 잘 지내? 당신이 그걸 왜 궁금해해? 지금껏 애들 한번 보러 안 왔으면서? 사정이 좀 있었어. 그랬겠지. 다른 여자랑 살았으니 눈치 보여서 애들을 어떻게 보러 왔겠어요. 더 묻고 싶은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조만간 갈까 하는데. 어딜? 설마 우릴 보러 오겠다는 거야? 일단 당신부터 만나고 싶은데.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 많은 여자한테 차인 건가? 그래서 이제야 나를 다시 찾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난 싫어. 저 일단 좀 만나. 그쪽으로 갈게.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 알려줘. 싫다고. 나랑 영영 안 보고 살 거야? 영영 안 보고 살 기세로 이혼하고 나간 건 당신이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영영 안 보고 살 거면 이번에 만나는 게 좋을 거야. 생각 바뀌면 이 번호로 연락해줘.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싶었죠. 다른 여자랑 산 주제에 지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물론 이혼한 사이니 다른 여자랑 사는 게 죄는 아니죠. 하지만 저한테는 빚을 핑계로 이혼을 얻어냈으니 화낼만 하잖아요. 하루는 그냥 뒀어요. 일하는 내내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다음날 집 주소를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집 근처 카페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오면 오는 거지. 뭐? 카페?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애들이 사준 새 양말도 신고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던 립스틱도 꺼내서 바르고요. 적어도 너무 초췌해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은 영락없이 일만 하고 산 여편네 같더라고요. 부스스한 머리칼, 멋대로 자란 새치. 모자라도 쓰고 나갈까 싶다가도 쓰고 나갈 모자도 없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나갔어요. 갔더니 전 남편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제 행색이 초라해서 그런지 괜히 그 사람이 더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왔어? 나오라고 통보한 사람 치고는 공손하게 굴더라고요. 나오라며. 영영 다시 안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당당한 건지 궁금해서 나왔어. 그렇게 이혼한 지 5년 만에 나더러 만나자고 연락을 해온 남편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싶어 말을 기다리는데 불쑥 그러는 겁니다.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으면 10억 줄게. 저는 조금 전 거울로 본 제 초라한 행색을 떠올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으면 10억 준다고. 그러면서 각서랑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공중받은 각서야. 그리고 이건 통장. 10억이 든 통장까지 건네며 하룻밤을 제안하는 남편을 한참이나 봤어요. 정말 진심인가 싶고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어디 한번 같이 보내보자. 그간 양육비도 안 줬는데 까짓 거 10억 받지 뭐. 살맛 떼고 살던 남자랑 하룻밤이 뭐 별일이라고. 그렇게 남편과 호텔로 가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오기로 가자고는 했는데 무뚝뚝하게 앉아있는 남편을 보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호텔에 들어가서 호기롭게 말했어요. 나 먼저 씻고 올게. 괜히 더 자신만만한 척 샤워하고 나왔는데 그 순간 본 충격적인 남편의 모습에 입을 틀어막았어요. 여보! 너무 충격적이라 저도 모르게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어요. 여보, 왜 이래? 어?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놀라서 119를 부른 뒤 남편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몸이 너무 앙상한 겁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어? 갑자기 왜 이래? 아무리 흔들어도 남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곧 119 구조대가 와서 남편을 싣고 병원으로 갔어요.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혹시 두 분 어떤 사이신지? 네? 아, 그게 평일 저녁에 호텔에 있었으니 부부로는 안 보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머쓱해하며 말했어요. 이혼한 부부 사이예요. 아,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암 환자 같으신데요? 네? 제가 말기암 환우가 의식을 잃었다고 해서 출동을 나간 적이 있는데 상태가 비슷해서요.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죠. 응급실로 가서 확인해 보니 말기암이 맞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다행히 조금 뒤 남편이 의식을 되찾더라고요. 당신 정말이야? 말기암이야? 여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암 걸려서 돌아온 거야? 이제 봐줄 여자도 없고 하니까 이제야 우리한테 돌아온 거냐고. 중국에 있다고 했어. 그래, 배 타고 갔겠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왜? 영원히 비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황했어? 꽤 부유해 보이는 여자랑 같이 갔다고 하던데. 아, 정말 봤구나. 사실이란 소리네? 같이 중국으로 갔었지.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도 말기암 환자라는데 성질껏 화는 못 내겠는 거예요. 꾹 참고 물었어요. 오늘 나 찾아온 이유가 뭐야? 10억 주려고. 주면 그냥 주는 거지. 왜 나한테 장난쳤어? 그 몸으로 호텔? 당신이랑 오랜만에 둘이 있고 싶어서 그랬어. 다른 여자랑 살다 온 주제에 나랑 호텔에 있고 싶었다고? 살다 오다니. 같이 중국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건 맞는데 같이 살다 온 건 아니야. 그럴 리가. 같이 산 게 아니라고? 당신 지금 장난해? 여자랑 둘이 중국으로 갔으면서 같이 산 게 아니면. 아, 집은 따로 살았나 봐. 그 친구는 원래 중국에 살던 친구야. 친구? 어릴 때 우리 집이랑 친한 집 딸이었어. 이웃 사촌으로 만났었는데 그 집이 중국으로 이민하면서 그 후로는 연락할 일이 없었지. 그런데 나 회사 망하고 방황하던 때
나랑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 호시고 아주 운명적이었네. 솔직히 많이 놀라긴 했어. 창피하기도 했고. 그때 내 행색이 말이 아니었으니까. 애틋하시구만. 첫사랑이라도 되나 보지?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동성 친구 못지않게 친한 친구야.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봐. 어느 날 갑자기 처자식 버리고 떠나더니 웬 여자랑 중국 가서 살다 온 남자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는지. 그래. 그 친구 만난 뒤에 이혼하자고 말한 건 사실이야. 뭐? 그 친구한테 내 상황을 얘기했더니 일단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둘이 연인이 아니라고? 그 친구는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선택을 알려준 거였어. 일단 이혼해서 당신이랑 애들을 빚쟁이들로부터 보호하고 자기랑 중국에 가자고 하더라고. 이 모든 게 그 여자가 짠판이라는 거네? 그런 걸 따지자면 그렇긴 한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기 암이면 그 여자 옆에서 앓다가 가던가. 대체 왜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어? 그 친구 말대로 해서 중국 가서 그 친구 사업을 도왔어. 그 덕에 10억을 모을 수 있었고. 뭐? 10억 모아서 당신이랑 애들한테 돌아가려고 준비하던 차에 암이 발견됐어.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10억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질까? 차라리 나쁜 놈으로 남는 게 당신한테는 더 속이 편하지 않을까 싶었으니까. 내가 무턱대고 이혼하자고 할 때부터 당신은 날 원망했을 거 아니야. 그게 원망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인 줄 알아? 난 당신 없이 애들 둘을 건사하면서 양말 한 짝을 못 사 신었어. 그래놓고 뭐? 말기암? 그렇게 갔으면 건강관리라도 제대로 하던가. 미안해. 그냥 10억만 전할까도 했는데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렇다기엔 너무 매몰차게 돌아섰잖아.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못 갈 것 같아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 그 여자가 이혼하라고 한 것도 이해가 안 돼. 내가 그 친구 따라서 중국으로 가야 하니까. 만약 이혼 안 하고 나만 떠나면 당신이랑 애들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거고. 그렇다고 다 데리고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 일단 이혼해서 당신이랑 애들을 분리해놓고 자기랑 가서 돈을 벌자고 하더라고. 돈 벌어서 다시 찾아오라고. 그 친구는 당신한테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왜? 당신이 걱정할 것 같아서. 내가 돈 번다고 중국 가면 당신은 내내 내 걱정만 할 거 아니야. 핑계대지 마. 당신 편한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날 위해서 그랬다고? 알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치료는 이제 받으려고. 지금 10억이 문제야? 당신 치료부터 받았어야지.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올 거였으니까 돌아와서 받으려고 했어. 이미 진료는 다 받았고 수술 날짜도 잡혔어. 저는 남편이 내밀었던 각서와 통장을 내밀었어요. 도로 가져가. 가져가서 치료부터 해. 치료할 돈이 있어.
그 돈은 당신 거야. 내가 당신한테 10억 모아주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10억 달래? 내가 말했잖아. 그냥 같이 이겨내자고.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둘 다 한국에 남아서 푼돈 벌면서 살았으면 10억 못 모았을 거야. 그냥 눈 딱 감고 당신이랑 애들 고생시키더라도 어차피 고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나라도 타지에 가서 돈 벌어오자고 생각했던 거야. 그렇다고 5년간 연락이 없는 게 말이 돼? 정말 단 하루도 제대로 잔 날이 없어. 그러다 아파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며칠 푹 잔 거 빼고는 5년을 일만 했어. 그러니까 병이 나지. 그러니까 암이 생긴 거잖아. 미안해. 나 잘못했어. 일단 이번부터 해. 갑자기 쓰러질 정도면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이런 몸으로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수술 받을 때까지는 그냥 밖에 있고 싶은데. 남편 눈빛이 뭘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말이 다 믿기는 건 아니었어요. 묻는 건 차차 하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데리고 갔죠. 아이들은 옆집 아주머니께 부득이 부탁했었는데 바로 데리고 돌아왔어요. 아빠를 본 애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빠? 그래도 아들은 아빠를 기억하는 눈치였는데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남편에게 달려가자 남편이 아들을 와락 안아주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 지냈어?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 왜 이제 온 거야? 우리 아들 기특하네. 아빠를 어떻게 기억했어? 당연히 기억하지. 아빠는 우리 아빠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었어? 응, 우리가 엄마 양말도 사줬어. 그랬어? 참 기특하다. 엄마가 맨날 우리 것만 사주고 엄마 거는 안 샀어. 그래서 우리가 사줬어. 잘했어. 아빠 대신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효도했네? 그럼 이제 아빠가 효도할 거야? 아빠가? 응, 아빠도 엄마한테 효도해. 아들의 말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지 뭐예요. 그러자 남편도 웃더라고요. 그 와중에 딸만 혼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길래 제가 말해줬어요. 아빠야. 아빠? 우리 딸은 너무 아기일 때라 기억이 안 나겠지만 아빠 맞아. 아빠가 왜 갑자기 왔어? 아빠가 멀리서 돈 버느라 그동안 못 왔어. 그러면 이제 아빠도 같이 사는 거야? 딸의 질문에 차마 그렇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하필 말기 암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딸에게 팔을 벌리더니 그러더군요. 우리 딸, 아빠한테 와볼래? 딸이 저를 한번 보길래 제가 가도 된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쭈뼛쭈뼛 제 아빠한테 다가가더라고요. 남편이 딸을 안아줬어요.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빠가 돈 벌어 왔어? 이제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해? 아빠는? 어? 아빠가 사줘야지. 그럼 아빠도 사주지. 근데 아빠가 벌어온 돈 엄마한테 다 줬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한 거야.
딸이 제 아빠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물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남편이 난감한 듯 저를 보더라고요. 사실 그 대답은 제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나오려는 한숨을 겨우 참고 딸을 향해 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난감한 눈치더라고요. 아이들을 재운 뒤 돌아보니 남편도 곤히 잠들었더라고요. 아주 능구렁이처럼 내 집에 다시 들어왔네. 아픈 건 아픈 거고 미운 건 미운 거더라고요. 그래도 홀쭉해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왜 그렇게 짠하던지 그 여자랑 단지 일을 했다는 말이 다 믿기지 않으면서도 이제라도 애들 앞에 아빠라고 나타나준 건 고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는데 남편이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뗐어요. 뭐야, 안 잤어? 깼어. 혹시 어디 아파? 약 줄까? 살짝. 약 먹을 때가 지나긴 했어. 아, 그럼 말했어야지. 잠깐만.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약을 먹였고 남편은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많이 아파? 괜찮아질 거야.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애들이랑 당신 보니까 전부 다 안 아픈 것 같아. 아까 애들이랑 같이 있는데 거짓말처럼 아픈 줄 모르겠더라고. 그래, 아주 속 편해서 좋겠다. 다 사실이야. 그 친구랑 전화라도 걸어줄까? 내가 신세를 많이 졌어. 중국 가서 지낼 집도 알아봐주고 내가 10억 모아서 한국 돌아가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정말 덕분에 10억도 모은 건데 그 친구도 내가 암인 거 알고 많이 당황했어. 나 수술할 때 들르겠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가 온다고 했다고? 남편은 단지 친구라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편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할까? 당신 불편하면 그럴게. 그러나 막상 남편이 또 그렇게 말하니 차마 오지 말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당신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며. 그렇긴 한데 차라리 만나보는 건 어때? 내가 그 여자를? 왜? 직접 얘기 들으면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매정하게 군 건 큰 잘못이지만 정말이야. 나 결백해. 절대 다른 여자 본 적 없어. 나한테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어딨어? 사실 우리가 만나기 시작한 건 남편이 저한테 첫눈에 반해서였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웬 남자가 덥석 제 팔을 잡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버스에서 봤는데요. 아, 혹시 제가 뭘 두고 내렸나요? 네. 뭘요? 깜짝 놀라서 제 소지품을 살펴봤는데 두고 내린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불쑥 그랬어요. 저요? 네? 그쪽한테 첫눈에 반한 저를 두고 내렸다고요? 진짜 온몸에 닭살이 다 돋더라고요. 제가 오만상을 쓰고 보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황급히 말을 덧붙였어요. 저 바람둥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말을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해요? 저 진짜 처음 하는 소린데요. 저도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바람둥이인가 싶어서 피해 다녔어요. 근데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버스에서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멀끔하니 생긴 게 나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람둥이일까봐 경계심이 있었지만 결국 그 마음을 받아주게 됐죠. 그 시작을 생각하니 갑자기 더 억울하더라고요. 먼저 좋다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이혼해달라고 난리치는데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 줄 알아? 나는 처음 반한 그날부터 당신밖에 없었어.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화해했어요.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은 상황이 미워하는 마음조차 오래갈 여유가 없게 만든 걸지도 모르죠. 5년 만에 남편을 꼭 안고 자는데 내 몸처럼 여전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또 한 번 일을 악물어야 했습니다. 일단 일은 관뒀어요. 당분간은 남편이랑 애들만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준 10억 외에도 자기 치료비로 쓸 돈을 충분히 갖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중국에 같이 갔던 그 친구가 퇴직금을 넉넉히 줬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운 사람이네. 나한텐 정말 은인이야. 덕분에 만약에 내가 가더라도 우리 식구들한테 재산도 물려줄 수 있게 됐잖아. 이제와 돌아와 놓고 그런 소리 할 거야?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여보, 왜? 사실 내가 보험 들어준 게 있거든? 보험? 아무래도 타지에 가서 살아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래서 보험을 좀 들어놨어. 수령이는 당신이고. 도대체 언제? 당신한테 이혼 서류 만든다고 신분증이랑 도장 달라고 했었잖아. 그때 보험까지 싹 틀어놨지. 그래서 당신 떠나면 보험금 타서 쓰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 돈도 꽤 나올 거야. 내가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중국 갈 때부터 보험금은 꼬박꼬박 납부했거든. 남편은 저랑 아이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겠지만 저로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됐으니까 나 할 생각이나 해.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 두고 떠났던 시간 만회해야 할 거 아니야. 돈만 주면 다야? 이제라도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해. 나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을게.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당신이 다 알아둬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남편의 심정을 모르겠는 건 아니지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문제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뭐라고 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입원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링거라도 맞지. 나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당신 밤새 끙끙 앓았어. 내가? 그래. 그러니까 입원하는 게 좋겠는데 애들이 아빠랑 다시 만나자마자 아빠랑 또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 내가 좀 더 버텨볼게. 우리 애들 곁에 좀 더 있다가 가면 되지. 아니면 애들 없을 때 병원에서 링거 맞으면 되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데리고 다니면 그만이지만 당신 체력이 안 되잖아. 그래도 한시라도 애들 옆에 더 있어줘야지. 왜? 당신이 곧 떠날 거니까? 아무래도 그 경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당신 말 맞다나 가족들 옆에 있을 걸 그랬나 싶기도 했어. 처음 말기암 진단 받았을 때는 더 그냥 당신 말 들을 걸. 돈만 벌면 뭐하나.
나는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생각하니 내가 밀어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하지만 당신이랑 애들한테 큰 돈 벌어다 준 건 후회 안 해. 그래도 내가 뭐라도 남겨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없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하는 거니까. 저는 가볍게 남편의 등짝을 툭 쳤어요. 시끄러우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할지 핑계거리나 생각해. 결국 저는 남편을 입원시키기로 했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독감에 걸렸다고 둘러댔어요. 아빠가 독감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병원에 있을 거야. 근데 독감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당분간은 아빠랑 만나면 안 돼? 그럼 아빠 보고 싶으면 어떡해? 그 와중에도 우리 딸은 제 아빠 품에 쏙 안겨 있었어요. 낯가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아빠 껌딱지가 돼 있더라고요. 엄마가 영상통화 시켜줄게. 당분간은 외할머니가 와 계시기로 했으니까 외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알겠지? 아빠랑 같이 있고 싶다. 어허, 아빠 독감이라니까? 알겠어. 근데 엄마, 응? 엄마는 안 울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아빠 옆에 있으면 독감 걸리는 거 아니야?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남편도 놀란 얼굴로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는 어른이기도 하고 마스크 쓰고 있을 거라서 괜찮아. 근데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면역력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아빠 치료 다 받고 올 때까지 지금 하던 대로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는 거야. 알겠지? 우리 애들은 자기 아빠가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더라고요. 애들이라 다행이다 싶었죠. 저는 남편이 수술을 받기로 한 병원에 남편을 입원시켰어요. 수술 날짜까지 일주일 정도 남아 있었지만 병원에서도 입원해서 검사랑 치료를 받으면서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바로 입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 전날 그 여자가 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떻게 제 친구를 용서해 주셨네요? 아니지. 남편분을 용서하신 거겠죠? 다 들었어요. 일부러 이혼하고 중국 가서 돈 벌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이 친구가 많이 울었어요. 중국에서 일 시작하던 초반 무렵에는 틈만 나면 멍하니 하늘을 보더라고요. 무슨 생각하느냐 물으면 아내랑 아이들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기 전에 문자 주고받으면서 들었어요. 저와의 관계를 오해하셨다고요. 그게 그러실만 하죠. 서울에서 다시 만난 건 정말 우연히 왔어요. 근데 이 친구 얼굴이 근심 덩어리길래 제가 물어봐서 겨우 알아냈어요. 회사도 망하고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빚을 거의 다 갚긴 했는데 아직 남았다. 그 돈도 갚고 다시 재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나랑 중국 가서 돈 벌어서 빚을 마저 갚고 돈 좀 모아서 다시 돌아오라고요. 많이 힘드셨죠? 혼자 아이 둘 키우고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 그 배신감이 오죽하셨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대표님은 저한테는 사실을 말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랬는데 대개 남편분이 똥꼬집을 피워서 설득에 실패했어요. 어쩜 저렇게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요. 말을 좀 하고 가지. 가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병을 얻어서 왔나 싶고.
우리 회사는 실적에 따라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좀 무리를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말기암에 걸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한국에 두고 온 처자식 생각하며 열심히 살다 얻은 병이니까요. 비록 말기라고는 해도 생존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친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일어나기만 해준다면 곧 시작할 한국지사는 이 친구가 맡아줬으면 좋겠어서요. 한국에 지사가 생기나요? 네. 남편분이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한국 지사까지 내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가 먼저 귀국해서 지내면서 가족들과 재결합도 하고 한국 지사 준비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대표인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는 바람에 현재는 올스톱 상태예요. 저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한국에 왔어요. 이 친구에게 동기부여도 할 겸 제가 나서서 다시 진행할까 하거든요. 너 바쁘잖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대꾸하자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얼른 병상에서 좀 일어나 줄래? 나 혼자 한국이랑 중국 오가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내가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일단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회복할 생각만 해. 희망 버리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 나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한 우리 와이프도 행복하게 해주고 이제라도 우리 애들한테 아빠 노릇도 해주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린 할 수 있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 그래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자. 우린 부모잖아. 애들 생각하면서 뭐라도 해보자. 기껏 애써서 왔잖아. 여보,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돌아올 생각을 했다고 해서 당신을 만만하게 생각한 건 절대 아니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관계는 내가 먼저 반했고 내가 열심히 쫓아다녀서 시작됐잖아. 근데 나는 당신이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재혼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다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이 어쩐지 나를 기다릴 것만 같았어. 착각도 자연해. 누가 기다렸다고 이래? 그래도 남편 회사 대표님이 와주시니 마음이 좀 든든하더라고요. 대표님은 다음 날도 우리 남편의 수술을 지켜봐 주셨고 어느새 저는 대표님과 꽤 친해졌어요. 걔가 어릴 때는 저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갑자기 훌쩍 크대요. 사람이 달라 보였다고 해야 하나? 그때부터 저의 짝사랑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짝사랑이요? 우리 신랑을요? 네. 그때는 눈이 삐었죠. 늘 손에 책 들고 다니고 도서관에 살고 그러니까 신비해 보였어요. 근데 뭐 환상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서 연애 포기하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갑자기 환상이 깨지기라도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저한테 관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말했어요. 내가 고백한 거 그냥 잊고 친구로 지내자고요. 그랬더니 신나서 좋다고 하는 거 있죠? 그때는 속이 꽤 뒤집혔었어요. 그 마음 저도 알죠. 보통 답답해야 말이죠. 그때부터 계속 친구로 지냈어요. 나중에는 제가 연애 상담까지 부탁했던 진짜 친구 사이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기실까봐 이거 보여드릴게요. 대표님이 본인 휴대폰을 내미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예요? 제 가족 사진이요. 저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세상에.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집에서 안 지냈고요. 제가 지낼 만한 집을 알아봐 줬죠. 회사 사택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친구요. 얼마나 짠돌인지. 한국 오기 전까지도 제가 제공한 사택에서 지냈어요. 자기 돈은 절대 안 쓴다면서 그 돈은 다 자기 와이프 거라고요. 하여튼 내 옆에는 있지도 않았으면서 말은 참 잘하고 다녔네요.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니까 혹시 숨겨둔 여자가 있나 했는데 누군가가 대표님이랑 우리 신랑이 배 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오해하실 만했네요. 원래는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물품도 배로 이송할 예정이어서 그 배를 타고 같이 갔어요. 딸이 참 예쁘네요. 감사해요. 남편이랑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했는데 애가 클수록 하나 더 나올까 싶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 친구가 암 진단을 받는 바람에 일이 다 꼬였어요. 원래는 이 친구가 대부분의 실무를 다 맡아줬는데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수술이 끝났더라고요. 남편은 의식을 찾자마자 저를 찾았어요. 여보, 정신 들어? 나 살아있어? 응, 살아있어. 그 말을 끝으로 스르르 잠들더라고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전이 여부도 확실하게 본 뒤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죠. 우리 신랑 정말 수술은 잘 끝난 거죠? 예, 일단은 걱정 마시고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곁에서 도와주세요. 수술 후 눈을 뜬 남편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 애들 밥 잘 먹고 있나? 잘 먹고 있대. 장모님도 내가 미우시겠지?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한테는 우리 이혼한 거 말한 적 없다고. 워낙 깡촌에 사시잖아. 내가 말 안 하면 알 수 있는 게 있나. 그냥 말 안 했어. 여보. 남편이 감동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직 부부는 아니지. 우리 이혼 상태잖아.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뭐야?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괜히 당신한테 짐만 될까봐. 그러면 다시 혼인신고부터 하자.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에 왔어요. 남편이 애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왔어? 아빠, 독감 언제 나? 아빠 없으니까 심심해. 지금 낫는 중이야? 아빠가 얼른 집에 왔으면 좋겠어. 알겠어. 아빠 치료 열심히 받아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들고 집에 갈게. 진짜지? 약속한 거다. 애들을 본 남편은 나날이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다행히 전이된 부분은 없지만 부위가 워낙에 커서 남은 암세포는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잘 드셔야 하고요. 의지를 단단히 가지셔야 할 거예요. 선생님, 치료만 해주십시오. 저 우리 애들이랑 애들 엄마한테 아직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어. 아빠 없으니까 심심해. 지금 낫는 중이야. 약속한 거다.' '알겠어. 아빠 치료 열심히 받아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들고 집에 갈게.'
그 후 남편은 일단 퇴원했어요. 남은 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의사를 따라 일단 집으로 가기로 했죠.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 애들이 딸려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딸과의 약속대로 딸기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가 딸기 케이크 사왔다. 아빠 최고. 아빠, 나는 우리 아들은 뭐 갖고 싶어? 다음에는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걸로 사줄게. 나는 초코 케이크. 알았어. 우리 아들 생일에는 초코 케이크 사줄게.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날이 건강해졌어요. 애들은 이제 아빠가 아픈 곳이 없는 줄 알 정도로요. 그 사이 저는 남편 회사 대표님의 부탁으로 한국지사 일을 돕고 있어요. 중국에 거주하는 대표님의 비서 같은 역할인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할 때만 현장 점검을 해주면 되는 일이었죠. 덕분에 돈을 까먹기만 하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캄캄한 겁니다. 다들 어디 나갔나? 말도 없이 나갈 리가 없는데 생각하면서 신발을 벗는 순간 남편과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케이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어?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데? 잠깐, 오늘이 며칠이더라? 남편이 상처받은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아차 싶더라고요. 사실 남편과는 이미 다시 법적 부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도 할 말은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었어. 당신 중국에 있을 때는 애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잊고 지냈고.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테니까 당신은 받기만 해. 그러면서 순금 반지를 주더라고요. 이건 또 언제 준비했어? 나 요즘 백수잖아.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종로 가서 반지 맞춰왔어. 세상에, 이게 셋이 가서 고른 반지라고? 고맙긴 한데 반지가 좀 촌스럽더라고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맞아.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설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세상에, 어디서 이런 반지를 구했어? 난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다. 그게 모양은 좀 투박해도 세공비가 덜 들어갔대.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샀는데. 좋아. 당연히 좋지. 우리 가족들이 사준 건데. 그제야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지금도 남편은 계속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요. 차도가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다행히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덕분에 남편은 병원에서 말한 시한부 기간을 훌쩍 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건강식을 챙겨주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다지만 남편은 그게 가장 좋대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해요.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